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해요. 익숙한 곳에선 몰랐던 감정이 낯선 바닷바람을 맞으며 문득 피어오르기도 하죠. 특히나 자연 앞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작고 솔직해지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마다가스카르 해변 마을에서 3명의 어부 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한 한국 남성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여행자의 발길이 어느새 한 가족의 중심이 되고 예상치 못한 사랑과 책임으로 이어졌던 파도처럼 밀려온 인연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그걸 지켜내는 건 결국 선택이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인생 끝자락의 사랑 이야기 따뜻하게 전해드리는 서지혜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스며드는 이야기 하나 준비했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의 남동쪽 끝자락,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유일한 음악이 되어주는 해변 마을. 그곳은 지도에도 이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만큼 외진 곳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꾼 장소였습니다. 주인공 김민석, 37세의 다이버이자 해양생물 연구자. 그는 동남아에서 자원봉사와 연구활동을 해오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호초 변화 관측을 위해 마다가스카르를 찾았습니다. 처음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땐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피부색도 다르며 무엇보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외지인을 마을 사람들은 꺼렸습니다. 민석은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해안가 쓰레기를 줍고 망가진 배를 고쳐주고 아이들에게 스노클링을 가르쳐주며 천천히 마을에 녹아들었죠. 그 변화의 시작점엔 3명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이아는 마을 최고 어부의 딸이자 물질과 그물질 모두 능숙한 여성이었습니다. 묵직한 말투와 단단한 성격으로 민석에게 처음 말을 건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사라피는 장난기 많고 활발한 성격으로 어디서나 웃음소리를 퍼뜨리던 여성이었고 막내 타니아는 수줍음이 많지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조업을 따라 나섰다가 갑작스레 몰아친 파도에 배가 전복되었고 그를 구한 사람이 바로 마이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은 마이아와 함께 어망을 짜고 사라피와 함께 장작을 모으며 타니아에게 마을 전설을 들으며 그림을 함께 그리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마을 어르신에게서 제안 아닌 제안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 바다의 생명을 지켜준 사람. 이제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하오. 뜻밖에도 마이아의 아버지가 3딸 모두와 혼례를 맺어달라는 말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이곳 마을에선 바다의 사람이라 여겨진 이가 새 어부의 딸과 혼례를 맺고 후손을 남기는 것이 오래된 전설을 잇는 방식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민석도 당황했습니다. 3명의 여성과 동시에 결혼한다는 건 그의 문화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점차 자신이 3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이아에게선 신뢰를, 사라피에게선 웃음을, 타니아에게선 위로를 받았던 그 마음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석은 바다 앞 작은 돌재단에서 3사람과 손을 맞잡고 이방인의 이름이 아닌 이 마을의 가족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결혼 의식은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바닷가 백사장에 모인 이웃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민석과 3자매의 앞날을 축복해줬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의 삶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아는 민석이 바다에 나갈 때마다 걱정하며 따라 나섰고 사라피는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타니아는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했고 민석은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갈등은 어느 날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거세던 날 터졌습니다. 사라피가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이아 언니와만 눈을 맞춰요. 나는 장난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마이아는 아무 말 없이 게르를 나섰고 타니아는 눈물을 훔치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혼자 남겨진 게르 안에서 자신의 선택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며칠 뒤 마이아는 마을 외곽의 절벽 위에서 파도를 바라보며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처럼 서로 다른 파도야. 같이 흐르지만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 사라피는 멀어진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민석의 곁을 맴돌았고 타니아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후 벌어졌습니다. 민석이 어망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실신한 겁니다. 과로와 탈수로 인한 실신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세 자매는 함께 모이게 되었고 게르 안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라피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과 웃고 싶었어. 언니처럼 강하지도 나랑처럼 조용하지도 않으니까. 그저 옆에 있고 싶었어. 타니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림으로밖에 표현 못했어. 근데 이제는 말할게요. 나도 당신을 좋아했어요. 그 말에 마이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먼저 가족이 되어야겠네. 그래야 그도 편해질 수 있어. 그날 밤 민석이 깨어났을 때 게르아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 자매는 서로를 더 배려하며 민석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로 합니다. 셋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민석과 보내는 시간을 조율하며 게르 안에 서서히 다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싶은 마음과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책임감 사이에서 매일같이 자책과 회피를 반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태풍이 예고됐습니다. 모든 가정이 집을 보수하고 배를 묵고 모래자루를 쌓으며 대비에 나섰고 민석도 마이아와 함께 배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바닷물에 빠지는 사고를 겪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화제가 되었고 몇몇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의 혼례는 신의 뜻이었지만 균형이 맞지 않으면 바다신이 분노할 수도 있지. 그 말은 세 자매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정말 이 관계가 마을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셋 중 누구도 선택받지 못하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불안감 속에서 타니아가 처음으로 민석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려면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하고 선택해야 해요. 그날 밤 민석은 바닷가에 혼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세 자매를 게르 앞에 불러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털어놓습니다. 난 여전히 서툴고 겁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진짜였어요. 그 말에 세 사람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날의 파도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세 자매의 관계는 이전과는 또 다른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야피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기쁨과 축복 속에서도 마이아와 타니아는 각각 다른 감정을 품고 조용해졌습니다. 마이아는 민석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신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느꼈고 타니아는 세 자매 중 유일하게 민석과 아이를 갖지 못한 자신이 부족하다는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 했지만 하나의 생명이 등장한 순간 관계의 중심축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갈등은 마이아가 말없이 마을을 떠나며 벌어졌습니다. 작은 배 한 척만을 타고 혼자 바다로 나간 그녀는 이틀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민석과 마을 사람들은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딸과 혼례를 맺은 전설의 이방인이라 칭송받던 민석은 일부 어른들 사이에서 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심장을 셋이 나눠 가질 순 없어. 다행히 마이아는 사흘째 되던 날 멀리 해안선에서 구조되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이전과 같은 강인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게르로 돌아온 그녀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어떤 기분이었어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타니아는 민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요. 사야피처럼 되고 싶지도 않고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민석은 점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하지만 다 사랑하지만 서로 다른 욕망과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가 다시 고민을 시작할 무렵 사야피가 또다시 입덧을 시작하며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순간 마이아는 게르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민석은 진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껏 이어온 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자신이 지켜야 할 책임 사이에서 말이죠. 마이아는 마을 공동 우물 근처에 작은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았고 민석이 찾아가도 조용히 등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타니아는 그런 언니를 걱정하면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밤마다 울었습니다. 사야피는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도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죠.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한밤중에 마이아의 텐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불을 피우며 자신이 직접 지은 바닷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긴 침묵 끝에 마이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누구와 살고 싶은데요? 그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난 누구 하나와 살고 싶지 않아요. 난 우리 모두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라면 평생 욕심내고 살게요. 그 말에 마이아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민석이 처음 본 그녀의 단단한 표정과는 또 다른 결의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아는 게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야피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함께 키우자. 우린 세 사람이고 그건 오히려 축복일지도 몰라. 타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고 민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게르 안엔 오랜만에 세 명의 자매와 한 남자가 함께 웃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 작은 해변 마을엔 지금도 매일 아침 파도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를 지키는 남자로 불립니다. 그는 이제 어부이자 교사, 때로는 조산사이기도 했죠.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마이아는 장녀로서 마을의 어업을 관리하며 여전히 강인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모두를 이끌고 있었고 사야피는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웃음을 잃지 않는 따뜻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타니아는 그림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고 마을 아이들의 감성을 길러주는 조용한 지혜자였습니다. 민석은 그들 사이에서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고 동시에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라고 부를 때 그가 웃으며 나는 너희 셋의 아빠야라고 말하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죠. 게르 안엔 이제 더 이상 긴장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존중했고 민석은 그 모두를 사랑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은 말합니다. 이 남자는 전설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야. 한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세 가족의 중심이 된 사내지. 어느 날 외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다자혼과 해양 공동체를 주제로 한 촬영이었지만 민석은 조용히 말했죠. 우리는 다자혼이 아니라 다정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마이아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고 사야피는 그 손을 덮었으며 타니아는 그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 모두를 함께 품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게르 앞 바닷가에서 민석은 아이들과 모래성을 쌓으며 말합니다. 이 모래성도 언젠간 무너지겠지만 매일 다시 쌓는 거야. 사랑도 그렇게 지켜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는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엔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이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바다엔 더 이상 혼자였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닥불 옆에 둘러앉은 가족은 민석이 가져온 작은 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춤을 췄고 세 자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마이아는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곳으로 온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가끔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러자 타니아가 말했습니다. 그 무게를 함께 들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사야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파도예요. 때론 부딪히지만 결국 같은 바다로 흘러가니까요. 그날 이후 민석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랑을 지켜낸 평범한 한 남자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그를 이 마을의 전설로 만든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젠 해가 저물면 아이들은 하나 둘 게르 안으로 들어와 서로의 품에 안기고 민석은 작은 창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말하곤 합니다. 고맙다.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준 사람들아.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하늘은 별들로 가득하지만 게르 안의 불빛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은 언제나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바라보는 용기는 꼭 필요하다는 걸요.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